안녕하세요. 재고맨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재고 의류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거론을 해볼 예정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판매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뭐 식료품이나 공산품, 뭐 신발부터 자파, 뭐 의류 모든 것들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판매를 하는 방식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저희와 이제 어떤 성공 케이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물건을 사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꾸준하게 저희가 물건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상호명이나 이런 거는 비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를 이제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다가 본인이 꾸준하게 방송을 할 의지와 뭐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그러면 같이 한번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하고요. 일정 부분을 공급을 해드려요. 근데 사실 재고류의 특성상 유행에 뒤처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슨 뭐 한 3년차, 4년차 이렇게 지나서 나오는 옷이 아니고 사실 시장 물건 같은 경우는 올해 물건에서 내년 지나면 거의 재고 정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1년차 정도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좀 유행에 뒤처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가격으로 재고류는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굉장히 주관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이뻐 보이는데 어떤 분한테는 또 이거 옷이 안 이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그 슬로건 같이 세상에 필요 없는 옷은 없습니다. 누군가 임자가 있고 임자를 만나면 그게 판매가 돼요. 근데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 판매가 되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판매되는 매출이 성장하는 뭐 그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저렴한 가격을 받을 상품은 받는 거고 지금 현재 유행과 맞아떨어지는 옷들은 또 판매 가격을 따로 세팅을 하셔서 뭐 적정한 수준의 판매 가격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너무 이제 한 가지 옷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예를 들면 나는 원피스만 팔아보겠다. 그러면 원피스만 계속 찾으셔서 원피스만 파시는 분, 그러려면 물건 소싱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건 사실 실제로 판매하기가 쉽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들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만 구해서 잘 판다고 하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마진폭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물건을 소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빅사이즈만 고집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내 스타일만 너무 고집해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 물론 제조를 하셔서 내가 디자인을 해서 내가 그런 색깔을 가지고 뭐 도매를 운영하든 소매를 운영하든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죠. 근데 사실 재고류를 가지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판매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작은 옷도 있고 큰 옷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류들을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흥미를 유도하고 이거는 내가 입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카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뭐 애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신랑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양한 의류들을 판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이제 옷이라는 게 패션이라는 게 신상을 계속 이렇게 공개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물량을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을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량을 구매하셔가지고 판매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직 내가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판매자 입장도 그렇고 고객 입장도 그렇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택배 같은 것도 본인과 맞는 택배 회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택배 회사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송이 느린 택배 회사와 내가 계약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저는 실수 없이 오늘 방송분 나온 거를 고객분한테 잘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렸는데 택배 회사의 리스크 때문에 배송이 3일에서 5일 걸리고 막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택배도 좀 빠른 택배를 좀 선택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5가지 정도는 항상 좀 지켜서 이건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꾸준하게 방송을 하셔야 돼요. 꾸준함을 잃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방송을 하시면서 유지를 해 가셔야 되고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고정 거래처들을 여러 군데를 둬야 됩니다. 저희랑 계약을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의 상품들을 소싱을 하지만 타 창고든 아니면 동대문 시장 가서 세일하는 상품들을 이렇게 조금 단가를 주고 사오셔서 마진폭을 줄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현 시즌의 물건들을 계속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실 이제 큰 자본으로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은 돈으로, 그리고 이 방송을 해서 판매하시는 방식이 나랑 맞는지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집에서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핸드폰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의 스타일에 너무 편향돼서 그것만 팔려고 하지 마시기를 권장드려요. 그 역시 테스트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팔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예. 판매하는 것도 빨리 팔아야 되지만 사실 이제 이 팔았을 때 택배나 여러 부대의 다른 그 전향적인 일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와 이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라이브 커머스나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내가 의류 관련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곁들여서 저희 재고 상품들도 한번 구매를 하셔서 판매 방식을 좀 넓혀보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고맨이었습니다.